이 가방에 대한 실용성과 엄청난 편리성을 높이게 됐던 거죠. 그거를 에르메스가 했던 겁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티와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방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요즘에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진짜 아침마다 출근하면 지하철에서 전부 다 마스크 끼고 있더라고요. 저도 그런 강연을 참 지금 메르스 이후로 오랜만에 보는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셔가지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제가 에르메스 가방에서도 이제 볼리드백 리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사실 뭐 제 건 아니고요. 지인이 지퍼 부분을 잃어버리셨어요. 왜냐면 이게 지퍼가 이 쇠가 여기서 아예 마감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뻥 뚫려 있어가지고 가죽이 이게 빠진 거예요. 그래서 지퍼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똑같은 가죽을 그때 처음 제가 구했었는데 여기 이제 좀 사용감도 있고 하니까 아무리 똑같은 가죽을 대더라도 이제 사용감에 대한 차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지인에게 이왕 똑같은 가죽으로 해도 차이 날 거 차라리 아예 다른 색깔로 이제 포인트를 주는 게 어떻겠냐. 그 지인분도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아예 다른 색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수선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이 에르메스 볼리드 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. 알고 보니까 이 백이 진짜 이 가방 역사에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을 되게 역사적인 그런 가방이더라고요. 그 얘기는 제가 패턴 설명 좀 드리면서 차차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브랜드에 대한 리뷰를 많이 했었는데 구찌, 루이비통은 했었고 이제 이 에르메스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계기가 돼서 같이 한번 리뷰를 드릴까 합니다. 이 에르메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초고가 브랜드, 명품 중에서도 제일 비싼 명품, 요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맞아요. 사실 뭐 버킨백이나 그 캘리백은 거의 1,5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무슨 가방인지 한번 보려고 매장도 갔었는데 아예 진열조차 안 해놨습니다.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은 사고 뭐 6개월 정도 기다리고 이제 구매를 하는 방식이더라고요. 철저하게 이제 기존 고객, 구매 고객에 대한 관리를 하는 브랜드입니다. 사실 이 브랜드는 이제 1837년에 띠에리 에르메스에 의해서 창립이 됩니다. 처음에는 이제 마구용품 제작하는 그런 이제 마구용품 만드는 회사였어요. 그때 시대가 이제 기차나 비행기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말을 타고 다녔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에 관련된 이제 사업을 했겠죠.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 삼성처럼 이제 가족 기업이에요. 아들이 이제 물려받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의 이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. 브랜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.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볼리드백이라는 가방입니다. 지금 매장에서 보면 거의 한 400만 원부터 이제 판매 가격이 이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볼리드백은 제가 실제로 처음 봤어요. 그래서 이 볼리드백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는 것들에 대한 리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제가 지금 이거 가방 패턴도 뜨고 있거든요. 그래서 조만간 이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인데 생각보다 그 모양이란 게 그렇게 특이하지 않습니다. 이런 가방은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. 네, 워낙 루이비통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비슷한 형태로 만듭니다. 그래서 요 사이즈는 그 가방 사이즈는 이제 바닥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30, 35 사이즈가 되고 가죽은 그러니까 실은 가죽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실은 확실히 링카블레를 사용을 했더라고요. 제가 요거 할 때도 링카블레 실을 사용을 했는데 거의 똑같더라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이 핸들의 두께가 좀 얇았어요. 심지랑 다 해도 생각보다 저는 이 심지의 두께가 좀 얇았어요. 심지까지 다 해도 한 8.5T, 4T 정도 나오거든요. 그리고 좀 되게 특이했던 거는 이 에르메스 이 스트랩에 에르메스 그 마크가 각인이 돼 있는데 생각보다 좀 어중간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. 스트랩이 시작하는 이곳 각인이 돼 있더라고요. 만약에 이 마크가 있다면 중앙에 이제 찍히거나 이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. 그 이유가 있겠죠. 그렇고 이제 이 가방을 한번 열어가지고 안을 한번 볼게요.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두께도 한번 볼게요. 이 가죽공예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죽을 얼만큼 PR을 하고 어떤 느낌을 내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이렇게. 근데 지퍼가 진짜 부드러워요.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양날은 아니거든요. 양날은 아닌데 이 느낌이 진짜 양날처럼 부드러워요. 네, 이 지퍼 느낌 자체가 고급스러움을 더 강조한다고 해야 되나? 정말 부드럽게 잘 열리거든요.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
보시는 것처럼 이제 염소 가죽으로 안감을 했습니다. 이 에르메스 가방이 브랜드 가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비싼 이유가 이 가방 안감을 좀 웬만하면 다 좀 고가의 가방들은 다 양가죽이나 염소 가죽으로 안감을 합니다. 그만큼 이제 천으로 안감을 하는 가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비싸겠죠. 그리고 이제 포켓은 이렇게 이제 하나, 요것도 진짜 요 포켓 안까지 양가죽으로 덧댔어요.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명품은 명품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 양가죽은 제가 뭔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도 좀 비싼 거겠죠. 그리고 이 바닥도 마감이 정말 깔끔하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.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감을 이제 이게 바인딩을 해가지고 이 가방들이 붙여지는 그 접합을 그런 이제 접합된 부분을 다 이래 가죽으로 가려버리고 이 가려버린 가죽도 어디서 시작됐는지 좀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 숨겼어요.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보니까 보이더라고요. 그렇고 여기도 이제 안쪽에도 이제 에르메스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. 보이시죠? 네. 생각보다 이 사이즈가 좀 작았어요. 가방 크기에 비해서. 그렇고 이제 이 위판의 두께는 이게 보광이 들어간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보광선이 보이거든요. 이제 보광선이 좀 보이나요? 이게 선이 쫙 보이죠? 선이. 이게 이제 보광재인 것 같은데. 그래서 이 위에는 가죽이 좀 두꺼워요. 가죽 두께가. 보면 4.8T까지 나오죠? 그쵸? 4.8T 맞나요? 4.6T까지 나옵니다. 근데 이 밑에 가죽으로 가면 그렇게 두꺼워지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가방을 오래 쓰니까 이제 위에가 무겁다 보니까 여기가 좀 약간 이렇게 뭉개지는? 근데 이런 이제 에르메스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가방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자연스럽게 탁 넣었을 때 이렇게 이제 모양이 이제 갖춰지는 거를 더 고려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좀 되게 궁금했던 게 지금 패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패턴 때문에 제일 궁금했던 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이제 바닥 패턴을 좀 땄는데 이 바닥 패턴의 그 길이대로 똑같이 이제 이 가방 판에 그 패턴을 짰었어요. 그래서 그 사이즈대로 여기 가방을 이제 덮어보니까 훨씬 작은 거예요. 그 되게 신기하잖아요. 제 입장에서는 이 바닥이랑 이 앞판의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아무리 이거를 맞춰도 안 맞춰지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이제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대각선으로 패턴을 떠야지 이 전체적인 그 모양도 좀 잡아주면서 비로소 이 가방을 전체적으로 이제 감쌀 수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길이보다 가방 겉감의 가죽 길이가 훨씬 깁니다. 그래서 그거를 좀 패턴을 뜨면서 알게 된 사실인 것 같고, 요거 지금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 만들고 있고 보강제거든요. 보강제 패턴 좀 다 만들어서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 좀 무료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좀 있으면 이제 저희 지인분한테 요거 줘야 되는데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이 에르메스가 단순히 비싼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가방 역사상 진짜 기억될 사건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, 그게 뭐냐면 이제 요 지퍼입니다. 지퍼가 왜? 지퍼는 모든 가방에 다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지퍼를 가방에 처음 단 사람이 에르메스였어요. 그게 이제 가방 역사상에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. 실제로 지금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지만 되게 혁신적인 사건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가방에 대한 실용성과 엄청난 편리성을 높이게 됐던 거죠. 그거를 에르메스가 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단순히 비싼 가방만 파는 회사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, 에르메스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만의 이제 그 사업에 대한 혁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사업을 유지해 왔다.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음에 한 번 더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볼리드백 리뷰였고요. 허접하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
감기 조심하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